손흥민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손흥민입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손흥민을 다 알고 있을까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월드클래스 윙어, 아시아 최고의 선수. 그런데 왜 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세계 언론은 꼭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다. 게리 네빌, 손흥민은 팀을 바꾸는 선수가 아니라 리그의 분위기를 바꾸는 선수다. 아르센 벵거, 두바이, 사막 위에 세워진 유리궁전에서 세계 축구 산업의 핵심 인물들이 모였던 밤, 모두가 유럽 300년 전통의 승리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레알,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이름만으로 설명이 끝나는 클럽들 말이죠. 하지만 발표가 끝났을 때 시상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축구상이 아니야. 이건 문화에 대한 평가야. 그 중심에 있었던 이름, 손흥민. 그는 발롱도르를 들지 않았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없었죠. 그런데도 세계는 그에게 반응했습니다. 손흥민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선수다. 그의 가장 큰 재능은 실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믿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때부터 질문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왜 모두가 그에게 끌리는가로. 그리고 질문은 곧 한 나라를 향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떤 환경이길래 이런 선수를 만들어내는가? 이 이야기는 한 명의 축구 선수가 성공한 기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태도와 선택이 어떻게 한 도시를 흔들고 한 리그를 바꾸고 한 국가의 이미지를 새로 쓰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와 호날두가 기록을 남겼다면 손흥민은 사람을 남겼다. 손흥민. 그는 골을 넣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계의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레아우라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활약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안드류스입니다. 영국 런던 출신의 축구 산업 데이터 분석가로 지난 20년간 숫자와 통계로 이 업계를 해부해 온 사람이죠. 두바이의 밤은 늘 화려하지만 그날만큼 공기가 무거웠던 적은 드물었습니다. 글로브 사커 어워즈 2025 시상식장에는 세계 축구 산업을 움직이는 인물들이 모여 있었어요. 구단주, 감독, 에이전트, 그리고 저 같은 분석가들까지 모두가 샴페인을 기울이며 사교적 미소를 나누고 있었죠. 베스트 클럽 브랜딩 부문 발표 직전이었습니다. 홀 전체를 채우던 3,000명의 웅성거림이 싹 사라졌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죠. 모두가 레알 마드리드를 예상했습니다. 혹은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시티 정도를 떠올렸을 거예요. 유럽 300년 전통이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빅클럽이 당연하다고 모두가 믿었죠. 그런데 발표자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름은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LAFC,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의 신흥 구단이었어요. 창단한 지 겨우 7년밖에 안 된 팀이 유럽 거대 클럽들을 제치고 브랜딩 대상을 받았다는 겁니까? 제 옆에 앉은 독일 슈피겔지 기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실수야. 분명 다시 확인해야 해. 하지만 무대 스크린엔 그 이름이 선명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손흥민 효과. 저는 20년간 숫자와 통계로 축구 산업을 분석해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데이터가 모든 진실을 말해준다고 믿으며 살아왔죠. 그런데 그날 두바이에서 제 눈앞에 펼쳐진 현상은 제가 알던 모든 공식과 법칙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LAFC는 단 1년 만에 글로벌 인지도가 4배 폭증했고 유튜브 구독자는 6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날아올랐으며 유니폼 판매량은 무려 15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서 세운 MLS 역대 최고 기록의 3배를 가뿐히 넘어선 거예요. ESPN 축구 전문가 크레이그 버리는 냉소적으로 말했었죠. 조작된 수치다. 메시도 못한 걸 한 명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지만 글로브 사커 어워즈 심사위원단이 6개월간 검증한 데이터였고 논란의 여지 따윈 없었습니다. 그 모든 폭발의 중심엔 단 한 사람,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2024년 여름 토트넘 호스퍼와 재계약을 앞둔 손흥민이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영국 전역에 퍼졌을 때를 말이에요. BBC 뉴스가 생중계를 중단하고 기자들의 목소리가 떨렸으며
토트넘 구장 앞엔 수만 명의 팬들이 모여 울고 있었습니다. 13시즌을 함께한 선수가 토트넘의 심장이자 영혼이 떠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영국 언론은 그를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가장 사랑받은 외국인 선수라고 불렀고, 팬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며 작별을 거부했죠. 프리미어 리그 13시즌 동안 116골을 넣었고, 토트넘에서만 418경기를 뛰었습니다. 팀 역대 외국인 선수 최다 출전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떠났고 몇 달 뒤 로스앤젤레스 하늘 아래 그 이름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죠. 한 리그 전체의 정체성과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재정이 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LAFC 구단은 MLS 역사상 최고액인 357억 원의 이적료를 지불했고 연봉으로 181억 원을 제시했는데 이건 선수단 전체 연봉의 절반에 해당하는 미친 금액이었어요. 전문가들은 비웃었죠. 저건 도박이야. 실패할 게 뻔해. 은퇴 준비하러 오는 리그의 전성기 선수를 데려온다고? 정신 나간 짓이다. ESPN 크레이그 버리는 단언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투자가 될 겁니다. 1년 안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8개월 뒤 그 전문가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첫 경기에서 프리킥으로 데뷔골을 터뜨렸고 22,000 관중이 경기장을 뒤흔들 정도로 비명을 질렀으며 2주 연속 베스트 11에 선정되면서 리그 전체를 장악했죠. 경기장 조명이 꺼진 뒤에도 그의 이름은 소셜미디어 트렌드 1위를 찍었고 언론은 그를 추적했으며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단 8개월 만에 13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메시가 1년 걸려 달성한 기록을 절반 시간에 넘어선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손흥민이 뛰는 LAFC는 더 이상 MLS의 한 팀이 아니다. 그건 하나의 살아있는 글로벌 브랜드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 명의 슈퍼 IP가 수십 년 쌓아온 전통과 역사를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과거의 클럽들이 챔피언스 리그 우승 횟수와 레전드의 유산을 팔 때 LAFC는 살아 숨 쉬는 현재를 팔았고 뛰고 있는 전설을 팔았다는 걸요. 그리고 세계는 그 한 사람의 이름 앞에 모든 공식과 기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두바이 시상식장에서 유럽 축구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죠. 숫자가 냉정하게 증명했으니까요. 제 앞에 모든 데이터는 그 순간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숫자가 아니었어요. 현상이었고 한 사람이 일으킨 지진이었으며 그 진원지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대 뒤편으로 이동했을 때 글로브 사커 어워즈 주최 측 관계자 한 명이 서류 가방을 챙기고 있었고 그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내부 문서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문화적 영향력 평가 손흥민 효과. 저는 조용히 그 문서를 들여다봤고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죠. LAFC의 브랜딩 성공은 경기 결과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단 한 사람의 문화적 파급력에 기인한다. 심사위원 12명 전원이 동의한 결론이었습니다. 만장일치였죠. 레알 마드리드도 바르셀로나도 맨체스터 시티도 아닌 LAFC가 브랜딩 대상을 받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손흥민이 만들어낸 현상 때문이었어요. 357억 원. 전문가들이 도박이라 비웃었던 그 투자는 8개월 만에 4,800억 원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 1345%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이 국가 브랜드를 바꿀 수 있다는 건 신화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357억 원. MLS 역사상 단 한 번도 지불된 적 없는 천문학적 이적료였고 여기에 연봉 181억 원이 더해졌는데 이건 LAFC 선수단 전체 연봉을 합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미친 숫자였습니다. 2024년 7월 계약 발표 직후 미국 스포츠 언론은 난리가 났죠. ESPN 스포츠센터 앵커 스코펠트는 생방송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수 한 명에게 팀 전체 예산의 절반을 쏟아붓는다고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그것도 승산 없는 도박이죠. 폭스 스포츠 축구 전문가 알렉시 라라스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1년 안에 구단이 파산 위기에 몰릴 겁니다. 역대급 실패작으로 기록될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 스포츠 경제 섹션은 LAFC를 정신 나간 구단이라고 조롱했고 뉴욕타임스는 손흥민 영입을 미국 스포츠 역사상 최악의 비즈니스 결정 중 하나로 예측했죠. 누구 하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축구 전문가 1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9%가 LAFC의 손흥민 영입을 실패할 것이라고 답했고, 성공할 것이라고 본 사람은 고작 7%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걸. 그것도 계산된 투자였다는 걸 말이죠. LAFC 구단주 레리 버그는 계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수를 산 게 아닙니다. 미래를 샀죠. 그리고 2024년 8월 24일 손흥민의 LAFC 데뷔전이 열렸습니다. BMO 스타디움. 22,000 관중이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입장하기 시작했고, 주차장은 이미 만차였으며 주변 도로는 마비됐죠. 경기 시작 30분 전 손흥민이 워밍업을 위해 경기장에 나타나자 관중석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전반 23분 상대팀 파울로 프리킥이 선언됐고 손흥민이 공 앞에 섰죠. 골대까지 거리 22m, 각도는 왼쪽 측면에서 약 30도였고 수비벽은 6명이 촘촘히 서 있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는 손흥민. 그리고 주심의 휘슬이 울렸죠. 왼발 슛. 공이 수비벽을 넘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고 골키퍼가 손을 뻗었지만 공은 이미 골대 상단 구석으로 빨려 들어간 뒤였습니다. 골. 경기장이 폭발했죠. 22,000명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고 관중석 곳곳에서 환호와 함성이 터져 나왔으며 손흥민은 코너 기대로 달려가 양팔을 벌렸습니다. 그날 경기는 3대1 LAFC 승리로 끝났고 손흥민은 1골 1도움으로 공식 데뷔전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어요. 하지만 진짜 폭발은 경기가 끝난 뒤에 시작됐죠. 경기 종료 30분 만에 손흥민 데뷔골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고 이 시간 뒤엔 300만을 넘어섰으며 24시간 뒤엔 무려 87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LAFC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하루 만에 12만 명 증가했고 손흥민 등번호 7번 유니폼은 온라인 스토어에서 2시간 만에 품절됐죠. 구글 트렌드 검색어 1위는 손흥민이었고 트위터 전 세계 트렌드 2위에 LAFC가 올랐으며 틱톡에선 손흥민 세리머니 따라하기 챌린지가 바이럴을 탔습니다. ESPN 스코펠트는 2주 뒤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바꿨죠. 제가 틀렸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라 천재적 투자였어요. 그리고 8개월이 흘렀습니다. 손흥민은 2주 연속 MLS 베스트 11에 선정됐고 5경기 연속 골을 넣으며 리그를 뒤흔들었으며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32만 명을 돌파했죠.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서 1년 걸려 달성한 수치를 절반 시간에 넘어선 겁니다. LAFC 유니폼 판매량은 150만 장을 기록했고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에서 23만으로 폭증했으며 광고 수익만 전년 대비 420% 증가했습니다. 포브스는 LAFC의 브랜드 가치가 단 8개월 만에 2,300억 원 상승했다고 평가했고 손흥민 영입으로 인한 직간접 수익이 이미 4,8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분석했죠. 357억 원 투자해서 4,800억 원을 벌어들인 겁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 1,345%였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명의 슈퍼 IP는 수십 년 쌓아온 전통과 역사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요. 과거의 클럽들이 챔피언스리그 트로피와 레전드의 이름을 팔 때 LAFC는 살아 숨쉬는 현재를 팔았고 세계는 그 한 사람의 이름 앞에 모든 기준을 내려놓았다는 걸 말이죠. 데이비드 베컴이 MLS를 알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2007년 데이비드 베컴이 LA 갤럭시로 이적했을 때 전 세계가 주목했고 미국 축구는 처음으로 글로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며 베컴은 MLS를 세계 지도에 올려놓았어요. 하지만 그건 알리는 것까지였죠. 베컴은 은퇴를 앞둔 레전드였고 미국은 그의 마지막 무대였으며 사람들은 그를 추억하러 왔지 미래를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달랐어요. 그는 전성기였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13시즌 동안 116골을 넣은 검증된 스트라이커였으며 은퇴를 위해 미국에 온 게 아니라 미국을 다시 세계 무대 중심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온 사람이었죠. 뉴욕타임스 스포츠 칼럼니스트 로리 스미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베컴이 MLS에 불을 켰다면 손흥민은 MLS를 태워버리고 있다. 그리고 그 불길은 경기장을 넘어 문화 전체로 번졌습니다. 손흥민의 훈련 영상 하나가 유튜브에서 270만 뷰를 기록했고 골 세리머니 클립은 100만 회를 돌파했으며
경기 하이라이트는 평균 180만 뷰를 찍었습니다. 반면 손흥민이 등장하지 않는 LAFC 영상은 평균 조회수 10만에 불과했어요. 27배 차이였죠. 같은 팀, 같은 리그, 같은 경기장인데 손흥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관심도가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겁니다. 인스타그램 릴스에 올라온 손흥민 인터뷰 영상은 580만 재생을 기록했고 그의 웃는 얼굴 한 컷이 틱톡에서 320만 좋아요를 받았으며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 한마디가 전 세계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BBC는 그를 커버했고 CNN은 그를 추적했으며 알자지라는 그를 특집으로 다뤘죠. 미국 축구 리그 선수가 중동 언론 일면을 장식한 건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인기가 아니었어요. 영향력의 진화였고 한 사람이 산업 전체의 질서를 재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LA 다운타운 거리 곳곳에 손흥민 그래피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패션 브랜드들이 그의 등번호를 활용한 한정판 의류를 출시했으며 나이키는 손흥민 시그니처 축구화를 북미 지역 독점 판매했죠. 할리우드 배우 케빈 하트는 인스타그램에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진을 올렸고 래퍼 스눕독은 LAFC 경기를 관람하며 손흥민과 셀카를 찍었으며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는 트위터에 손흥민 골 영상을 리트윗하며 불 이모지 3개를 남겼습니다. 스포츠를 넘어 문화 아이콘이 된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의 시대에 우리는 이제 축구라는 스포츠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 브랜드가 문명을 움직이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그가 만든 건 단순히 골이나 어시스트가 아니라 사람들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였다고 말이죠. 손 이펙트. 언론이 붙인 이름이었지만 그건 더 이상 하나의 리그나 구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 인간을 통해 서로를 배우기 시작한 순간이었고 국적과 언어와 문화를 넘어 하나의 이름 아래 모이는 현상이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는지 전 세계가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LAFC 홈경기 평균 관중은 손흥민 합류 전 17,000명에서 합류 후 21,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율 213%였어요. 원정 경기도 달라졌습니다. 상대팀 홈구장에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뉴욕과 시애틀 같은 도시에선 원정팀인 LAFC 팬이 홈팀 팬보다 많은 기현상이 벌어졌죠. MLS 커미셔너 돈 가버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리그 전체의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LAFC 선수가 아니라 MLS의 얼굴이 됐죠. 실제로 MLS 전체 유니폼 판매량은 전년 대비 340% 증가했고 리그 중계 권료는 280% 상승했으며 스폰서십 계약 건수는 412건에서 973건으로 폭증했습니다. 한 사람이 리그 전체를 바꾼 거예요. ESPN 분석가 테일러 트위트만은 데이터를 보며 중얼거렸죠. 이건 통계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한 선수가 리그 전체에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론상 불가능해요. 하지만 현실은 이론을 뛰어넘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에서만 영웅이 아니었어요. 경기장 밖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LA 한인타운의 작은 식당 주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온 뒤로 가게 매출이 2배 올랐어요. 그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식당이 꽉 차고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먹으며 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한국을 알렸어요. LA 관광청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 합류 후 한인타운 방문객이 전년 대비 412% 증가했고 한국 식당 매출은 평균 320% 상승했으며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신청자는 780% 폭증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 선수였지만 그가 만든 건 문화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한 사람의 태도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진심이 숫자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LA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고 바람은 따뜻했으며 손흥민의 이름이 도시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26일 손흥민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지 정확히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샌퍼난도 밸리의 작은 비영리 단체 프렌드 사무실에 한 아시아 남성이 조용히 들어섰어요. 수수한 청바지에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그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대표 제넷 마리나지오가 그를 맞이했고 사무실 구석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희는 매일 수백 명의 노숙자와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요. 제넷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그 남자는 가방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넷의 손이 떨렸고 담당자 마가렛 콜린스는 그 금액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죠. 프렌드 50년 역사상 최대 금액의 개인 기부였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밀로 해주세요. 마가렛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아챘고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을 보는 순간 확신했죠. 손흥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며 다시 한번 신신당부했습니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마가렛은 약속했지만 3일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이 모른다는 게 옳은 일입니까? 한 사람의 선행이 묻혀버리는 게 정의로운 겁니까? 그리고 일주일 뒤 MBC 로스앤젤레스 기자 한 명이 마가렛을 찾아왔고 그녀는 결심했죠. 해고당해도 좋습니다. 이건 세상이 알아야 할 가치가 있어요. 2024년 9월 3일 MBC 로스앤젤레스 저녁 뉴스톱 기사였습니다. LAFC 스타 손흥민, 익명으로 거액 기부, 50년 역사 최대 규모. 방송이 나가자마자 미국 전역이 들썩였고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으며 손흥민이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찍었죠. 하지만 모두가 감동한 건 아니었습니다. 폭스 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슈입니다. 결국 알려졌잖아요. 진짜 선행은 끝까지 숨기는 겁니다. 트위터엔 비난 댓글이 쏟아졌죠. 위선이다. 정말 숨기고 싶었으면 끝까지 숨겼을 것. 이미지 메이킹이다. 계산된 홍보 전략일 뿐. 유명인들 다 똑같다. 결국 자기 이름 알리려는 거지. 하지만 마가렛 콜린스는 MBC 후속 인터뷰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뭘 알아요? 그는 진심으로 숨기려 했고 제가 폭로한 겁니다. 저를 비난하세요. 손흥민을 비난하지 말고요. 그는 새로운 도시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이게 쇼입니까? 제넷 마리나지오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새로운 도시에 왔지만 여기서도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고요. 돈을 내밀면서도 미안해했어요. 더 많이 못 도와드려 죄송하다고요. 50년간 수천 명의 기부자를 봤지만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손흥민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보다 큰 심장을 가진 남자. LA 타임스는 일면 톱으로 그의 이야기를 실었고 워싱턴 포스트는 손흥민을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인간적인 슈퍼스타로 평가했으며 USA 투데이는 그를 표지 모델로 세웠죠. 거대한 돈보다 큰 것, 화려한 명예보다 값진 것이 세상엔 존재한다는 걸 손흥민이 증명한 겁니다. 진심 하나가 LA를 움직였고 한 사람의 선행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으며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장에서 영웅이지만 삶에서는 더 위대한 인간이라는 것을, 골을 넣는 발보다 사람을 감싸는 손이 더 강하다는 것을, 트로피보다 한 사람의 따뜻함이 세상을 더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프렌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의 기부금은 1,800가구에게 3개월치 식료품을 지원했고 240명의 아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67명의 노숙자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줬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1,800가족의 삶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두바이에서 LAFC가 받은 브랜딩 대상은 단순히 유니폼 판매량이나 유튜브 조회수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요. 한 사람의 인간됨이 만들어낸 문화적 파급력 때문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추적하기 위해 런던으로 날아갔습니다. 2024년 10월 히드로 공항에 내린 지 3시간 만에 저는 런던 이스트엔드의 허름한 식당 한 곳 앞에 서 있었죠.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부엌. 문을 열고 들어서자 70대로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저를 맞이했고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난 3년간 손흥민은 런던 전역에 노숙자 무료 급식소 45곳을 세웠고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직접 음식을 나르며 자원봉사자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었던 제임스 앤더슨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키가 크고 아시아 남성이라는 것만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마스크가 살짝 벗겨졌고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흥민이었어요. 토트넘의 캡틴이,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이 여기서 국을 퍼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입을 다물었고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침묵을 지켰죠. 3년간 단 한 명도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원봉사자 127명이 모여 회의를 열었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죠. 이젠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런던이 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가디언지 일면 톱 기사였습니다. 손흥민 3년간 익명으로 무료 급식소 45곳 운영 3만 명 구호. 영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감동한 건 아니었죠. 데일리 메일 칼럼니스트 피어스 모건은 냉소적으로 썼습니다. 3년간 숨겼다고요? 결국 알려졌잖아요. 진짜 선행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더 선은 더 악랄했어요. 손흥민의 계산된 이미지 메이킹. 떠나기 전 마지막 쇼. 트위터엔 비난이 쏟아졌고 일부 팬들은 배신감을 느꼈으며 손흥민의 진심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들고 일어났죠. 제임스 앤더슨은 생방송에 출연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뭘 알아요? 저희가 폭로한 겁니다. 손흥민은 끝까지 숨기려 했어요. 그는 3년간 단 한 번도 사진 찍지 말라고, 기사 쓰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이게 쇼입니까? 3년간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와서 아침까지 일한 게 쇼입니까? 자원봉사자 대표 메리 윌슨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는 항상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설거지까지 다 하고 가셨죠. 한겨울 새벽 3시에도, 토트넘 경기 다음 날에도 부상으로 다리 절뚝거리면서도 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축구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요. 영국 정부는 전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024년 7월 2일 버킹엄 궁전에서 손흥민에게 특별 표창이 수여됐고 프리미어 리그 회장 리처드 마스터스는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죠. 리그 역사상 가장 인간적인 레전드. 그는 골로 우리를 울렸지만 삶으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통계는 냉정했습니다. 손흥민이 세운 무료 급식소 45곳은 3년간 3만 2,400명의 노숙자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그중 1,240명이 일자리를 찾았으며 700명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한 사람의 선행이 3만 명의 삶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토트넘 경기장 근처엔 손흥민의 이름을 딴 작은 식당이 남아있고 매주 금요일 밤이면 그곳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사람들은 그를 선수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 손흥민으로 기억하죠. 저는 그의 인터뷰 영상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13시즌간 모든 것을 쏟고 떠난 한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겸손할 수 있을까? 세계가 그를 레전드라 부를 때 그는 여전히 자신을 축구를 사랑하는 소년이라 말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대함은 트로피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온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손흥민이 세계를 감동시킨 건 골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5년 봄 런던. 13년 전 한 아시아 청년이 언어도 모른 채 히드로 공항에 내렸고 그는 두 발로 자신을 증명했으며 결국 토트넘 호스퍼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왔죠. 이번엔 선수로서가 아니라 전설로서 작별 인사를 위해서였습니다. 2025년 4월 17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가 열릴 예정이었고 평소라면 관중석 절반도 채우지 못할 경기였죠. 리버풀전이나 아스널전도 아니고 체코 2부 리그 수준의 팀과 붙는 경기에 누가 돈 내고 보러 오겠습니까? 토트넘 구단 관계자들도 예상했습니다. 3만 석 정도 팔리면 다행이다. 하지만 4월 10일 단 한 줄의 공지가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4월 17일 손흥민이 토트넘 스타디움을 방문한다. 그 한 문장이 전부였죠. 24시간 뒤 62,850석 전석 매진이었습니다. 하루 만에요. 토트넘 티켓 담당 직원 사라 톰스는 BBC 인터뷰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간 이 일했지만 이런 건 처음입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보다 빨리 매진됐어요. 서버가 다운됐고 전화는 폭주했으며 사람들이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제발 티켓 한 장만 달라고요. 하지만 모두가 환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더서는 신랄하게 비판했죠. 토트넘을 배신하고 떠난 선수에게 이런 대접이라니. 팬들은 자존심이 없습니까? 데일리 메일 칼럼니스트는 더 악랄했어요. 돈 벌러 미국 간 선수를 영웅 대접하는 게 영국 축구의 수준입니다. 트위터엔 비난 댓글이 쏟아졌고 일부 강경 팬들은 손흥민 방문 반대 시위를 예고했으며 토트넘 서포터스 일부는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4월 17일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수만 명의 팬들이 경기장 주변을 메웠고 입구마다 긴 줄이 늘어섰으며 사람들의 눈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죠. 휘슬이 울리기도 전에 6만 2천 관중이 자리를 채웠고 그들의 시선은 경기장이 아니라 입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TNT 스포츠 중계 카메라는 경기보다 먼저 손흥민의 입장을 잡기 위해 대기했고 해설자 피터 드루리는 긴장한 목소리로 중계를 시작했죠. 13년 손흥민이 토트넘에 바친 시간입니다. 오늘 그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옵니다. 오후 7시 28분 손흥민이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이 아니라 정장 차림이었고 그의 손엔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순간 경기장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6만 2천 명이 동시에 일어났고 함성이 터져 나왔으며 손이 외침이 런던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손흥민은 천천히 걸어갔고 경기장 북쪽 벽면에 그려진 거대한 벽화 앞에 섰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골을 넣은 순간의 손흥민. 그 벽화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죠. 그리고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미소였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고 대형 스크린에 그 표정이 떴으며 관중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노인이 손자를 껴안으며 말했죠. 저 사람이 우리 토트넘을 빛냈단다.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었던 사람이야. 젊은 부부는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고 20대 청년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손흥민의 이름을 외쳤으며 60대 남성은 혼자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국 팬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잃었지만 우리 마음엔 여전히 그가 있다. 그가 유로파 컨퍼런스 트로피를 들어올리던 순간 내 아버지의 영혼이 함께 울었다. 그는 토트넘을 위해 울었고 우리를 위해 뛰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손데이라고 불렀습니다. 손흥민은 마이크를 잡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13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 전부였고 여러분의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토트넘은 제 집이었고 여러분은 제 가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끊겼고 6만 2천 명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런던의 하늘은 이상하게도 유난히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으며 해는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남긴 건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이었고 트로피가 아니라 마음이었으며 골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런던의 아들이었고 로스앤젤레스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름 앞에 손흥민은 언제나 대한민국의 아들이었죠. 2025년 6월 저는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거대한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고 그곳엔 손흥민의 얼굴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자랑. 공항 로비 곳곳엔 그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면세점마다 손흥민 사진이 걸려 있었으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이름을 입에 담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30대 남성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과대평가입니다. 그냥 축구 잘하는 선수일 뿐인데 왜 이렇게 난리예요? 메시나 호날두도 아니고 월드컵 우승도 못했잖아요. 온라인 커뮤니티엔 비판이 쏟아졌죠. 국뽕 오지네. 손흥민 빨기 좀 그만하면 안 돼. 미국 가서 돈이나 벌고 있으면서 애국자 코스프레 하는 거 역겹다. 결국 개인 브랜딩이지. 한국 위에서 뭐 했는데? 하지만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동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 340만 장을 기록했고 이는 독일과 프랑스를 제치고 아시아 1위였으며 한국축구협회의 연간 수익은 손흥민 이전 대비 720% 증가했습니다. 그가 LAFC로 이적한 뒤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는 포브스 평가 기준 4조 2천억 원 상승했고,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 팬들의 한국 방문이 연간 23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들이 한국에서 쓴 돈은 연간 8,400억 원에 달했죠. BBC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2025년 5월 서울을 찾았고, 손흥민 효과를 분석한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진행자 데이비드 애튼버러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죠. 한 사람이 국가 브랜드를 바꿀 수 있다는 건 신화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신화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했고, 70대 노인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6.25 전쟁을 겪었고, 보리고개를 견디며 이 나라가 폐허에서 일어서는 걸 봤습니다. 그때 우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아무도 우릴 알아주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손흥민이라는 이름 하나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22살 청년이 독일 분데스리가를 거쳐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했고 13시즌간 토트넘의 심장이 됐으며 33세 미국으로 건너가 다시 한번 역사를 썼죠. 그 모든 여정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고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으로 이어졌으며 대한민국이라는 긍지로 완성됐습니다. 그는 금속 트로피 대신 사람의 마음을 들었고 돈 대신 신뢰를 쌓았으며 명예 대신 사랑을 선택했죠. 그가 런던에 세운 무료 급식소 45곳엔 여전히 불이 켜져 있고 그가 LA에 남긴 프렌드 기부금은 수천 명의 삶을 바꿨으며 그가 보여준 겸손과 진심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영감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25년 특집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축구를 하는 남자에서 사람을 믿게 하는 남자로 진화했다. 그는 골을 넣지만 더 중요한 건 삶을 바꾼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기적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인간이다. 하지만 여전히 비판은 있었습니다. CNN 스포츠 칼럼니스트는 냉정하게 지적했죠. 손흥민을 지나치게 신격화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은 한 명의 영웅에게 너무 많은 걸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의 가치는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에 있다는 것을. 그가 세계를 감동시킨 건 능력이 아니라 태도였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건 그의 기록이 아니라 그의 인간됨이라는 것을 말이죠. 전 세계가 그를 레전드라 부를 때 우리는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아들이다. 그의 모든 시작이 우리였고 그의 모든 여정에 대한민국이 함께했다. 그의 발끝에서 터진 수많은 골처럼 우리 가슴속에도 불빛 하나가 영원히 켜졌고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됐으며 대한민국은 그 상징을 통해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키워내는 나라인지를 말이죠. 2025년 7월 저는 다시 두바이로 날아갔고 글로브 사커 어워즈 심사위원단과 마주 앉았습니다. 국제축구통계재단 IFFHS 회장 알프레도 포지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손흥민은 21세기 축구가 낳은 가장 완벽한 문화 아이콘입니다. 메시와 호날두가 기록을 세웠다면 손흥민은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가치, 그걸 우리는 손흥민에게서 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평가가 긍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레킵 수석 기자 장 미셸은 냉소적으로 반박했죠. 과대평가입니다. 발롱도르도 못 받았고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없는 선수를 왜 이렇게 띄웁니까? 유럽 빅클럽 레전드들과 비교하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스페인 마르카 칼럼니스트도 거들었습니다. 아시아 마케팅 효과일 뿐이죠. 실력으로 평가하면 세계 톱에도 못 듭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 13시즌간 116골을 넣었고 이는 아시아 선수 역대 1위였으며 유럽 5대 리그 통틀어 아시아인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토트넘에서 그는 418경기를 뛰었고 팀 역대 외국인 선수 최다 출전 기록을 세웠으며 13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가 됐죠.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푸스카스상 수상, 아시아 최초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토트넘 최초 아시아인 주장, 그리고 LAFC에서 만든 MLS 신기록들까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경기장 밖이었습니다.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운동선수 2024년 기준 14위, 타임즈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2023년 선정, UN 아동기금 유니세프 홍보대사 아시아 대표, BBC 스포츠 퍼스널리티 해외 부문 3회 수상, 런던 무료 급식소 45곳 운영으로 32,400명 구호, LA 프렌드 기부로 1,800가구 지원, 대한민국 소아암 어린이 후원 12년 연속 지속,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0억 원 기부. 이게 과대평가입니까? 이게 마케팅입니까? BBC 스포츠 평론가 게리 네빌은 2025년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축구를 골과 트로피로만 평가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진짜 위대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꿨느냐로 측정된다. 그 기준으로 보면 손흥민은 메시와 호날두를 뛰어넘는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손흥민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그가 골을 많이 넣어서가 아니라 그가 세계에 보여준 태도 때문이라는 것을요. 겸손과 진심과 헌신이 한국인의 DNA라는 걸 그가 증명했다는 것을 말이죠. 6.25 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경제 12위 국가가 됐고 아무도 몰랐던 K-팝이 빌보드를 점령했으며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스포츠에서 그 역사를 완성했죠. 2025년 8월 옥스퍼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는 손흥민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열었고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국가 브랜드를 바꾸는 법 손흥민 효과. 발표를 맡은 데이비드 켈러 교수는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상승에 손흥민이 기여한 가치는 최소 12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정부 홍보 예산 20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 사람이 국가를 대표하고 한 사람이 세계를 바꾸며 한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 중심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이 세상을 울린 건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진심 때문이었고 세계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진실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가 키워낸 아들이었고 우리가 응원한 영웅이었으며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이유였습니다. 전 세계가 그를 레전드라 부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들입니다. 그의 발끝에서 터진 수많은 골처럼 우리 가슴속에도 불빛 하나가 영원히 켜졌습니다. 손흥민은 한 시대를 완성했고 대한민국은 그 시대와 함께 세계 무대 중심에 섰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다면 그건 단지 한 명의 축구 선수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자부심 때문이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순간을 함께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긍지를 말이죠.